성관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부들은 더 신나게 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기는 해요. 부부가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우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우랑 성관계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부부가 좋은 성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함께 해주시는 분 이효선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실사이버대학교 이효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다뤄볼 주제는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힘드시구나. 힘든 건 네. 아니고요. 네. 관심도가 좀 굉장히 좀 높아서 네.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적인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나이가 들고 50대 이상의 부부들을 보면 점점 부부관계가 줄어드는 경향들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좋은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성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부관계에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성공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쭉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떤 부부는 정말 왕성하게 성관계를 하고요. 어떤 부부는 그냥 한 번 하고 애 생기고 그 다음에 남은 생에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불행한가? 부부 생활이 일단 다른 관계와 다른 점 중에 이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부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럼요. 너무 간절한 부부도 있고 한쪽만 간절한 부부도 있고 그런데 그냥 둘 다 관심 없는 부부들도 되게 많아요. 그 기쁨이 별로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극히 일부 아닐까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요새 섹스레스 부부들 많죠. 50대가 넘어가잖아요. 전반적인 성적 관심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성들 같은 경우는 완경을 하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면 성적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남성들 같은 경우도 옛날만큼 힘이 없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내가 반응이 없으니 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귀찮아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실제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기는 해요. 부부가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우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우랑 성관계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운동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이런 외도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래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몸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성적인 기쁨까지 갖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충만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도의 가능성은 또 많이 낮아지는 거고 특별히 5060 지나면서 이때 외도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꼭 성관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기쁨과 아니면 어떤 이런 역동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또 서로 한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일도 20년 30년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잖아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얼굴 쳐다보면 그게 그거고 더군다나 점점 늙어가면 늙어갔지 더 예뻐지거나 잘생겨지진 않잖아요.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도 발기가 잘 안 되고 여성들도 실질적으로 심리적 발기도 잘 안 되지만 성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뭐 50, 60 넘어가면서 성관계는 뜸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둘 다 같이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은 너무 왕성한데 다른 한쪽은 좀 시들시들하다. 그럼 그때부터 이 성 문제가 벌어지고 때로는 이게 뭐 외도 사건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고체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성관계를 하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는 건 한쪽은 왕성한데 다른 쪽은 좀 별로 원치를 않아. 심지어는 싫어해. 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여성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상담 현장에 많이 오세요. 그럴 때는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를테면 아내가 너무 성관계를 싫어해요. 그럼 남편이 계속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귀로 다 한 것 같아요. 남편은 하긴 하는데 한 번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충만감을 못 느끼니까요. 이럴 때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부부 사이에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뭐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날짜 정해놔요. 뭐 토요일에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싫어도 좀 이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신에 남편은 찝쩍거리면 안 돼요. 이런 약속을 하는 거고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으면 대신에 그때는 서로 거부하지 말고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때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대체 공휴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날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약속을 지켜가면 적어도 이제 알아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랑 약속을 지키는구나. 또 그렇게 우리가 정해진 날 할 때에는 충분히 매너를 지켜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부부 생활이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다음 날까지 가나 싶을 정도로 지루성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배우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도 좀 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20분이 됐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2시간, 3시간 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서로 간의 일종의 약속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또 지켜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성상담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켜져서 서로 간의 심리적인 신뢰감이 확보될 때까지 꾸준히 그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또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이 변화를 조금씩 주어가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이런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 간의 이런 정서적 관계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셨을 테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성관계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부와 이런 성관계가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 부부가 있을 텐데 보셨을 때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관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부들은 더 신나게 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그 몸에 대한 매력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덜 건조하죠. 그렇지 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신에 성관계가 더디더라도 굉장히 사이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들은 보통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몸을 터치를 좀 많이 해줘. 예쁘다 말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일종의 매너가 있는 거고 이 마음에 대한 일종의 애무 과정이 있는 거죠. 마음 애무라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몸에 대한 애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예뻐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하면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서로 간에 나는 뭐 안 해도 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런 또 다른 간절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에는 인생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관계의 간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격이 때로는 너무 넓어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24시간 1년 내내 혹은 평생에 걸쳐서 늘 안전한 배우자는 없어요. 항상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 지켜보고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려요. 사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지속적이고 왕성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근데 참 이게 결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내내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일상의 둘만의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뭐 부부 생활도 또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뒤로는 우리가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는 관계가 돼서 딱 틀이 잡히게 됩니다. 틀이 잡히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옛날에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거나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짬짬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간절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뭐 너무 왕성했고 그땐 또 젊었고 그러면서 뜨겁게 딱 타올랐다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면서 다툼이 그 사이도 들어가요. 우리의 지루함과 우리의 이런 일상의 작고 큰 다툼 또 일상 가사에 대한 작지만 우리가 갈등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성적인 부분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관계들이 또 다툼으로 한두 번씩 이어지면 관계가 확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성적인 욕구가 사실 좀 줄어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줄어드는 또 더디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부부가 마음이 잘 맞을 때 마음만 잘 맞으면 몸의 매칭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또 어떤 부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부들이 생겨나요. 부부싸움의 이제 양상인데 아주 화끈한 부부들은 부부생활도 화끈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화끈하게 싸운 다음에 부부관계를 화끈하게 갖고 그 다음에 쫙 풀어지고 마치 무슨 화끈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런 부부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성적 관계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가지고 그 부부싸움을 빌미로 해서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부도 있고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결혼을 시작을 하고 부부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일단 부부의 성적 관심은 떨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가 생겨나면 실제 여성은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기본적인 작동 모드가 달라져요, 몸이. 그리고 또 모유 수유를 하거나 그러면 성욕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꼭 남자들은 성욕이 또 부릴 듯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타이밍이 안 맞는 인생은 또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 성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가 좋은 성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몸의 타이밍을 잘 알아채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또 남성들이 왜 강하게, 세게, 뭐 힘차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여성들한테는 맥히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 일종의 성에 대한 신화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성생활할 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요새 부부들이 이제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약간 관음적인 양상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자꾸 배우자의 몸 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결혼에 살다 보면 여성들도 남성들도 몸이 볼품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성적 매력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도 또 싫거든요. 왠지 어서 뭐 봤던 포르노에서 봤던 장면을 나한테 막 실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물건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혹은 내가 봤던 포르노에 보니까 남자들이 뭐 힘있게 강하게 뭐 롱타임 이렇게 가는데 내 남편은 아무리 봐도 그 반대편에 서 있고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나눠야 돼요.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냐면,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좋은지,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전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후이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남편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뭐 빠르고 힘차게 간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딱 뭔가 조금 지금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야 되는데 이미 엔진이 식어버린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서로를 잘 알아가지고 매칭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가. 그러면 아내가 요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내 아내는 요럴 때 또 뜨거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요 직전까지 남편이 좀 이렇게 견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요 맞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요 맞아지는 요 타이밍이 비슷하면 이때 우리는 당신은 옥녀고 나는 병강세야. 그러면서 아주 몸에 환상적인 조합을 갖는 이런 커플이라고 서로 또 느끼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라는 게 영구적인 게 없어요. 성적인 것도 당연히 약간 식었다 싶을 때 다시 또 올라가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는 서로를 위한 이런 배려나 노력, 또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복이라고 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죠. 행복은 다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재미는 있을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런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람마다 다 기쁨이 제각각이고요. 부부마다 서로하고 맞아가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냥 플라토닉 러브만 하고도 평생 살아가도 난 행복해 이럴 수 있고, 어떤 부부는 아니야, 우린 바디 투 바디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부마다 서로 간에 합의되는 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합의점을 찾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 합의점을 못 찾는 부부들이 조금은 힘든 부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성적인 관계가 왕성하다 그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적인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 부부간의 행복의 지점과 행복의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집의 행복은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 이게 좀 안 맞을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께 찾아오셔가지고 조율점을 찾으면 우리는 또 한 번 수평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 극단적으로 딱 나눠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 지향하라 라는 쪽에 가까운 입장이었었는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절대적이고 중요하지는 않으니 너무 연연하지는 말라 라는 그렇죠. 쪽에 가까우신 건가요? 하시고, 네. 하기 싫으면 뭐 안 하시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 성적인 문제는 다툼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성적으로 별로 이렇게 동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안 맞는 부부이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울림이 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 이호선 교수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감동과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책과 사람의 코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이야기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